M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우리 집. 얘기만 해도 따뜻한 온기가 묻어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 집을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집을 떠올리면 절로 힘이 납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그립고 좋은 건 가족이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 집 대문을 열면은 언제라도 가족들이 반겨줍니다. 자, 이제 얼마 지나면은 명절이 되잖아요. 그런 우리 집에 가서 가족들을 만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집이 있다는 거 정말 더없이 소중하고 고마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김건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가족.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수요일의 편지 손님은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집 하면은 제일 먼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아, 편안한 거. 그렇죠. 마음껏 잠잘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의 따뜻한 음식이 기다리는 것. 네. 네. 정말 아무리 힘들고 그러다가도요. 아, 이제 집에 가야지라고 생각하면 왠지 기운이 나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집이 뭐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네. 네? 또 어쨌든 그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면은 어떤 집이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가족이 있는 집이면 저는 정말 좀 이렇게 오순도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지 네. 않습니까? 그게 집이라는 게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달팽이도 집이 있다. 또 까마까치도 집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게 뭐 사람만 집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날짐승, 네. 들짐승도 다 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듯이 참 집은 이 생명의 어떤 이 생체 중요한 안식처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근데 요즘 뭐 사람에게도 집이 가끔씩 없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집이 하나의 그 재산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어떤 사람 집이 뭐 두 채, 세 채 이렇게 있는데 집이 없는 이런 또 서럽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그 뭐 전세를 살든 월세를 네. 사든 네. 뭐 가족하고 단란하게 그럼요. 이렇게 살면은 그게 네. 정말 좋은 집이죠. 그게 내 집이잖아요. 네. 식구가 함께하는 집. 근데 그 고향집을 떠올리면은 가족들이 있을 때는 자주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뭐 외지에 나가서 살고 있거나 네.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네.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부모님의 살아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따라서 고향집을 자주 가냐 안 가느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부모님이 계시게 되면은 늘 그 집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네. 고향에 대한 가보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면은 좀 멀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고, 바쁘다는 핑계로 또 그러니까요. 자주 안 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마 그 얼마 남지 않은 추석 준비를 하면서 부모님께나 또 친척들, 가족들에게들 선물을 준비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올 추석에는 뭐 어떤 선물 마련하실 계획 세워놓으셨습니까? 저는 뭐, 이 추석 때 이제는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먹기 위해서, 우리는 그, 보면 저녁 때 보면 이렇게 각자 이렇게 사와가지고, 네. 뭐 고기 파티도 하고, 그렇죠. 또 술 파티도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중국에서 오니까 양고기 좀 가져가고, 아, 네. 그다음에 그 중국 술도 잘 제가 좀 간직해 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것도 또 보따리 좀 풀어야죠. 그러시겠네요. 또 형제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다 모이면 정말 대가족이시겠어요? 뭐 형제뿐만 아니라 조카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또 조카들도 결혼해가지고 네. 또 아기 생기고. 네, 제가 벌써 할아버지가 됐으니까.
네. 근데 우리 동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고향에 뭐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특히 또 중국 지역에 계시는 분이 한국으로 오시는 한국으로도 경우도 많이 많이 오시죠. 오시더라고요. 한국으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예, 그래도 이쪽에 거의 이제 생활 기반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이쪽으로 많이 오시고, 간혹 이제는 노인분들이 고향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때 좀 또 이용을 해서 또 중국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의 추석 명절 분위기는 옛날에는 한번 갔다 오고 뭐 이런 게 쉽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추석 명절을 보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은 것 같고, 네. 또 한국에 이 추석 명절 때 되면은 가리봉동, 대림동, 이 중구동포 집거지 지역은 아주 시끌벅적하죠. 네. 네, 늘 가면은 잔치 분위기예요. 그렇겠어요. 네, 뭐 고향 사람 모임도 네. 있고, 또 친구들 모임도 있고, 가족 모임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한 식당들이 쉬지 않고, 네. 정말 추석 명절 때는 아주 시끌벅적한 그런 거리의 영상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행복우체통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이 중국 흑룡강성 오상시 김명기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무너진 코리안 드림이란 글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2011년 20살 나이에 부푼 꿈을 안고 한국에 온 올해 28 김명기라고 합니다. 저는 6개월 전에 날벼락 같은 일을 겪게 돼서 지금은 법무부의 출국 명령만 기다리면서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이곳 구치소에 들어와 보니까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연루가 돼서 구치소 생활을 하는 중국 동포 청소년들이 적지 않더군요.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겪은 일들을 동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KBS 방송국에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서울 마장동에 있는 의류회사에서 8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월급도 많게는 350만 원까지 받았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새 직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여기저기 새 직장을 알아보던 중에 제 핸드폰 위챗 채팅방에 이런 문자가 뜬 겁니다. 아르바이트 일당 30만 원, 고수익 보장, 호주 법인 회사, 원하시면 QQ 땡땡땡땡으로 문자를 주십시오. 저는 하루 일당 30만 원이라는 것에 눈이 번쩍 띄어서 문자로 받은 QQ 채팅방에 가입을 하니까 어떤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네, 저희는 고객 돈을 관리해주는 미국 업무 회사의 팀장 스티브라고 하는데요. 힘들거나 복잡한 일은 아니고요. 제가 하라는 대로 심부름만 해주면 됩니다. 저는 QQ 문자에 온 대로 택배나 물품 보관함에서 카드를 찾아 카드로 찾은 돈을 통장에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3월경 서울 동작구의 한 물품 보관함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저를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김명기 씨를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체포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요? 저는 단지 심부름만 한 것뿐인데요. 경찰은 저에게 심부름을 시킨 사람은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이었고 제가 카드로 빼낸 돈은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해서 돈을 보낸 사람들의 힘든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제정신이 번쩍 든 저는 돈 받고 심부름 해주는 일이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저처럼 이런 보이스피싱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라는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동포분들 중에 이렇게 보이스피싱에 네. 피해를 보신 분들이 꽤 있으신가 봐요. 보이스피싱 하면은 보통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중국 동포들이 그 한국 사람들한테 피해를 많이 준다. 네네. 뭐 이렇게들 많이들 인식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외로 우리 김명기 씨처럼 이 20대에 한참 꿈을 갖고 왔던 분들이 이렇게 뭐 좀 아르바이트 겸 이렇게 좀 심부름 해주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가지고 이렇게 또 자기도 모르게 억울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상당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젊은 청소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네. 뭐 돈 찾아와서 입금만 하면 돼. 네. 그러면은 그 한 건당 얼마를 주겠다라고 하면 그 뭐 특별한 일일까 하고 네. 깜빡 속아 넘어갔겠네요. 그러게요. 그 전에는 한참 저 통장을 만들어 주면은 네. 뭐 50만 원씩 준다. 아, 통장만 자기 명의로 하나 만들어 주면은 그 우습게 생각을 한 거죠. 뭐 통장 만들어 주는 거 뭐 은행 가서. 근데 지금은 이제 은행에서 그게 너무 보이스피싱하고 연계가 된다고 그래서 이제 통장 만들기는 쉽지는 않게 됐지만은 좀 그런 경우도 저로 있었고요. 지금처럼 우리 김명기 씨처럼 이제 문자를 받고 이거는 뭐 복잡한 일이 아니고 간단하게 심부름만 해주면 된다. 네. 해서 뭐 한 건당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주겠다 해가지고 좀 유혹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특히 중도 있고 청소년분들 뭐랄까요, 뭐 돈이 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늘 달라고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 쉽게 유혹에 빠지는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저한테도 이 부모님들이 네. 아들이 이런 경우에 빠져가지고 아. 상담차 오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출국을 해야 되는 상황. 좀 심하면은 여기서 형을 받고 살다가 이제 범죄자의 낙인 찍혀서 네.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될 본인이 해야 될 네네. 상황이다라는 거죠. 네. 근데 보이스피싱이 뭐지 이거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뭐,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요즘 뭐 보이스피싱이라는 거 너무나 많이 언론에도 나오기 때문에 네. 뭐 간단히 설명하면 보이스는 저는 영어로는 목소리 우리말로 피싱은 영어죠. 근데 낚시. 네. 그래서 그 보이스피싱이라는 건 뭐 목소리를 해서 이렇게 낚시를 잡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화로 네. 사기를 치는 건데 근데 보통 이게 이제 국제전화 사기라고 또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죠. 앞에 이제 국제를 붙이는 이유가 이게 국내에서 전화하는 게 아니라 뭐 중국, 필리핀, 제3국에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도 바로 이 사람들을 체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마 이 통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보이스 피싱도 상당히 진흥화되고 되게 국제적 범죄로 이렇게 커져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편지를 보내오신 김명기 씨는 위챗에 뜬 문자를 보고 전화를 했다고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문자로 오게 되면은 이제 아이디 어디를 가입을 하라. 네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자기 정보가 그쵸. 이렇게 좀 묻어 나가겠죠. 네. 그러면서 저 위에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뭐 정말 깜빡 속겠네요.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은 뭐 금융 사기 이런 피해 하시는 분들은 앱을 또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앱을. 그러니까 이게 우선적으로 그렇게 돼도 먼저 등록을 해야 이제는 빨리 이렇게 접수가 된다. 이렇게 앱을 보내주고 이렇게 자기 이름 쓰고 이렇게 보내버리면은 네. 자기 핸드폰에 있는 모든 정보가 그대로 글로 넘어가는 날아가는 거죠. 거죠. 예, 그래서 내가 경찰서에 신고해도 어디 뭐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도 이 사람들이 그 번호를 땡겨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깜짝 모르게 당하는 그런 수법도 상당히 있죠. 네. 우선은 뭐 보통 얘기할 때 모르는 전화 네. 받지 마라 이렇게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 하루에 이렇게 핸드폰으로 오는 거 보면은 네. 문자가 많이 와요. 그렇죠. 저도 오늘 하루 이렇게 받은 거 보면은 이런 거예요. 간단한 투자, 부업, 단기고의 알바, 뭐 만 19세 이상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기 카톡 아이디가 뭐니까 일로 연락 주세요. 뭐 이런 문자 떨어지고요. 또 무슨 은행 해가지고 뭐 신상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 최고 뭐 얼마까지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데 네네. 정말 저평가로 신용이 없는 사람도 대출해 준다. 그러니까 수시로 여러분들도 이 문자 메시지 많이 보는데 제가 알아봤어요. 은행하고 보험회사 실제적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영업을 하냐 그러니까 네. 은행에서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로 받는 거는 다 이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그런 쪽에서 보내는 문자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친구의 경우를 보니까 어느 은행에 뭐 60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네. 라고 나오더래요. 네, 근데 네. 이제 그 친구는 그 은행에 거래도 안 할 뿐더러 아니 내가 60만 원을 결제한 적이 없는데 하고 궁금해서 네. 전화를 하게 그렇죠. 되더랍니다. 확인을 해봐야죠. 그렇죠. 해봐야 되는데 거기로 전화번호로 확인을 해버리면 딱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럼 거기 있는 전화번호로는 절대 전화를 하지 네, 마시고 진짜 어느 은행이 몇 번인지 알아보시고 네. 알아보십시오 해서 했더니 그게 바로 보이스피싱에 네, 네. 낚이는 그런 문제였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그 은행 업무는 직접 은행 창구에 가서 그렇죠. 상담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아유, 정말 걱정입니다. 이게 또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뭐 부모님 선물이나 이런 거 준비하실 돈들을 조금씩 갖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참 심각해요. 네.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피해를 받았다는 게 2006년도에 첫 등장을 했는데 뭐 2018년 상반까지 한 16만 건인데 뭐 1조 5천억 원 가까이 피해 금액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보이스피싱 뭐 우습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그렇죠. 조금만 방심하면은 또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중국 동포 여러분들을 특별히 보이스피싱에 걸려들도록 하는 이유라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중국 동포분들을 많이 좀 훈련을 시켜서 뭐 전화를 걸어서 직접 보이스피싱 그 조직에 네. 훈련시켜서 뭐 이렇게 했다. 그래서 뭐 한참 뭐 코미디계에서도 이렇게 풍자여식으로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중국 동포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안 좋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는 그 중도 있고 청소년들이 또 이 뭐 여러 가지 생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한 사람들이 이제 주 타켓이 돼가지고 간단하게 심부름만 해주면은 좀 돈을 뭐 쉽게 벌 수 네네. 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국의 법도 잘 모르시고 또 어쨌든 그런 상황, 돈이 좀 필요한 상황이 닥쳐게 되면은 이렇게 쉽게 이제 빠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특히 청소년들은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한국의 중도 있고 청소년들이 이제는 오락에서 오락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늘 관여를 해주기 어려우니까 부모님들은 또 일터에 가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오락실에서 이렇게 급하게 좀 다 돈을 쓰게 되면 더 필요하다 싶으면은 또 이렇게 혹한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간단하게 심부름을 해주는 그런 유혹에 네. 또 빠지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부모님들이 각별히 더 좀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정말 특별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인권이 불러줍니다. 산호라면.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수요일의 행복우체통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도 보이스피싱에 관한 글입니다.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 김영미 씨가 보내오신 내가 겪은 보이스피싱인데요. 이번에는 김용필 대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혜영아, 올해 추석 때도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고 함께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정말 미안해. 올해 추석 명절도 7살 난 딸아이와 함께 보내지 못하고 교도소에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니 하염없이 눈물만 나고 내 자신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딸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지만 학교에도 함께 가보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에 상처만 주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987년 하얼빈에서 태어난 저는 고중 졸업 후 가정 형편이 어려워 가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짬짬이 통역, 관광 가이드도 하면서 열심히 살았죠. 그러던 중 한국인을 만나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지만 그만한 남편의 잦은 폭행으로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 아이를 맡아 키우기로 한 저는 한국 정부의 배려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받았지만 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7년 6월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찾던 중 채팅을 통해 이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자리 찾고 계시죠? 저희는 동그라미 은행에서 만든 합법적인 고객 금융관리 자회사입니다. 고객님의 세금 절약을 위해서 고객님의 통장을 관리해주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시간 제약 없이 할 수도 있고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딸을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저는 시간 제약 없이 할 수 있다는 말에 그만 솔깃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고객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힘들 것도 없고요. 잘만 해주면 계속 일을 맡길 계획이거든요. 그 후 저는 그 직원과 메신저를 주고받으면서 명동역, 구로역 등 지정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면 그곳으로 가서 누군가로부터 현금 인출 카드를 받아 메신저로 전달받은 계좌로 그 카드에 있는 돈을 보내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4개월 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될 때까지 총 11번에 걸쳐 이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단지 고객들의 절세를 도와주는 일로만 생각했지 이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된 중범죄라는 걸 몰랐습니다. 결국 저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게 되었고 현재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포 여러분, 저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에서 장영미 씨가 보내오셨던 내가 겪은 보이스 피싱이었습니다. 정말 손쉽게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건 네. 다시 한번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네. 우리 김영미 씨 같은 경우는 2년 4개월 동안 또 이렇게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생활을 하시니까 또 딸도 어리네요. 7살인데 네. 학교 들어가는데 학교도 같이 못 가봐주고 또 추석 명절을 또 그러니까요. 앞두고 있는데 같이 또 보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실어서 이렇게 편지로 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우리 김영미 씨가 얘기한 것처럼 또 딸이 또 갖게 되는 마음의 상처가 그렇죠. 또 얼마나 또 클 것인지 또 네. 생각을 해보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고 아픕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금융실명제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돈을 그 사람 동의 없이 마음대로 이체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전화 상담을 했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제도를 잘 모르니까. 그렇죠. 이 참 좀 아이를 같이 돌보면서 또 이렇게 시간에 제약 없이 네.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내가 딱 찾던 일인데. 그러니까요. 잘 됐다. 네. 이 생각만 가지신 거죠. 네, 장영미 씨 이제 열심히 따님하고 생활하셔서 행복을 찾으십시오 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나훈아가 불러주는 내 삶을 눈물로 채워도 들으면서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는 다음 주 또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